호주 감옥에 갇혀있는 호즈월드, 다음은 진짜 감옥에 갇혀있는 이희진 씨입니다. 2019년 9월 20일, 이날을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왜 9월 20일 타령이냐고요? 이게 원래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제 본업도 있고 이게 다른 거 앞에 막 하다가 미뤄지니까 이제야 좀 이야기를 하네요. 하여간 9월 20일, 이날은 이희진 씨의 2심 선고 날이었습니다. 이날을 기다린 사람들은 바로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의 피해자 모임 피해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9월 20일은 이희진 씨의 2심 선고 날이자 이희진 씨가 강력하게 추천해서 약 100억 원 어치를 팔았던 올리패스라는 종목이 성장성 특례 상장 방식으로 상장된 날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들은 이날 두 번 울었습니다. 이희진 씨가 판매했던 올리패스가 상장된다는 희소식에 왜 울었을까요? 증시 침체 때문에 공모주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 이희진 씨가 이들에게 판매할 때 예상했던 올리패스 목표가 100만원 혹은 막 40만원이 커녕 공모가 2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이희진 씨에게 샀던 1차가 아마 10만원 정도, 2차가 아마 16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1차에 샀어도 4토막, 5토막, 2차에 샀으면 8토막 난 가격이 됐습니다. 올리패스 주식을 이 씨에게 샀던 박봉준, 이희진 피해자 모임 대표는 4년 동안 묵혔다가 겨우 상장됐는데 8토막 난 가격으로 공모를 받았고 상장 첫날인 9월 20일 약 2만원 후반에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희진 씨가 추천한 몇 개 주식만 꼽아서 이희진 씨는 사실은 주식 고수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희진 씨가 강력하게 추천했던 종목들은 대부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똔똔 치는 것도 있고 약간 오른 것도 있고 뭐 대박난 종목도 있긴 해요. 뭐 워낙 많이 팔았으니까. 근데 진짜 많이 팔았던 거는 거의 다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에 더 자세히 해보기로 하고요. 첫 번째 눈물이 바로 8토막 난 이 상장된 주식 올리패스라면 두 번째 눈물은 바로 이날이 9월 20일이 피해자들의 2심 선고 소식을 들은 날입니다. 2심 선고에서 피해자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1심도 형량이 적다고 생각했는데 2심에서 더욱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이희진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약 130억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2심에서는 이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 1년 6개월 깎인 거죠. 추징금 122억 6,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100억 원이 깎인 거죠. 이희진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생 이희문 씨, 이희문 전 미래투자 파트너스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희문 씨는 2018년 말에 이미 풀려나 있었죠. 최근까지는 이희진 씨가 이 200억 원, 이 벌금을 황제노역으로 때울 것이다. 노역형이 3년이 맥시멈이니까 노역형을 3년 이상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년이 한도인데 3년으로 200억 원 벌금을 털어낼 것이다 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뭐 3년에 200억 원이면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100억 원으로 깎이면서 2심 선고를 접한 일각에서는 이희진 씨가 그 돈을 내고 곧 출소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영상으로 다뤘던 시사저널 보도, 이희진 씨가 가상화폐 개발회사를 차렸고 개발회사를 차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 등을 보면 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죠. 감옥에서 차명으로 운영하는 회사를 300억 원에 팔라는 제안에도 안 팔았는데 감옥 안에서도 몇백억 원씩 만드는 이분이 100억 원 돈이 아깝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100억 원을 납부한다면 이희진 씨 감옥에서 출소하기까지 약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셈입니다. 그건 그렇고 이번 주는 감옥 특집이다 보니까 감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희진 씨도 감옥에서 나올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그의 감옥 생활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의 감옥 생활은 어땠을까요? 그는 남들과는 다르게 독방 라이프를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감옥 생활은 잘 모릅니다만 군대에서도 한 분대가 쓰는 방보다는 혼자 쓰는 방이 좋고 여행 가서도 도미토리보다는 혼자 쓰는 개인 호텔방이 좋은 것처럼 감옥에 각 방마다 방장이 있어서 고생하는 감옥 혼방보다는 독방이 훨씬 편할 것 같은데요. 과거 땅콩 회항으로 엄청난 이슈가 됐던 조현아 대한항공 부회장도 혼방으로 고생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희진 씨가 독방에 있는 걸 이희진 피해자 대표 박봉준 씨가 알고 이걸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일단 이분이 제기한 민원 내용을 한번 보시죠. 처음 민원은 이희진 씨는 수백 명이 고소한 사람이고 수백억 원의 부당이 등을 남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특권으로 이희진 씨에게 독방의 특권을 주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성은커녕 변호사만 수십 명 선임해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만 하는 태도로 보이고 있다. 뭐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그러자 답변이 왔습니다. 귀하의 관심은 이해가 가지만 수용자가 어디 머무는지 결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언론에 집중 보도된 수용자의 경우 심적 부담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고 타 수용자에게 부정적이고 구체적인 범죄 수법을 알려줄 수가 있어. 이런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독거실에 수용하고 있다. 이희진 수용자도 위와 같은 사유로
특별한 감시를 위해서 독거 수용하고 있는 걸로 알아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박봉준 대표는 조현아 대한항공 부회장의 예를 들면서 조현아 대한항공 부회장도 혼방에 있었는데 이희진 씨는 공개된 편지에 의하면 낮에는 변호사가 매일 접견으로 오고 있고 저녁에는 혼자서 책도 보면서 지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고통받으며 사는데 이희진 씨는 독방에서 편하게 지낸다는 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편지는 2017년 공개된 옥중 편지인데요. 편지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감옥 시간은 개구리가 뛰기 위해 움츠러드는 기간으로 생각해보려 한다면서 중국어, 베트남어 공부를 하고 있고 법, 회계 공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조연아도 혼방하는데 왜 이희진만 독방이냐는 말에 교도소 측은 국민적으로 지탄받는 사건 당사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게 아니라 수용자의 죄명, 죄질, 수용생활 태도 등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수용 관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여간 생각보다 편하게 지낸다는 건데요. 독방도 어떤 특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얻게 된 특혜 아닌 특혜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얼마나 편했냐면 이 독방을 동생도 들어가고자 거래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건 독방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털리면서 어이없게도 이희문 씨의 청탁도 밝혀진 건데요. 2019년 4월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면은 교도소 수감자를 대상으로 1,100만 원을 주면 독방으로 바꿔주는 독방 거래 전문 변호사 김상채 변호사가 알선 수재로 구속 기소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검찰이 이 계좌를 털다가 이희문 씨가 1,100만 원을 입금한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알선 수재 명단에 이희문 씨도 있다는 사실을 검찰이 밝힙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희문 씨도 동료 재소자로부터 독방거래 전문 변호사라고 알게 된 김상채 변호사에게 독방거래를 원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이희문 씨는 2018년 5월 1,100만 원을 이 변호사에게 보내죠. 하지만 이희문 씨의 기존 변호인들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언을 하면서 이 돈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이희문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내용을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독방거래 변호사는 이 돈이 법률 자문비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안 맞는 게 이희문 씨는 독방 거래를 위해서 입금한 게 맞다. 당시 변호인이 있어서 다른 법률 자문은 난 필요 없다고 하면서 김상채 변호사의 거짓말이 폭로되기도 했죠. 하긴 법정에 변호사가 바글바글한데 또 변호사가 필요하겠습니까? 독방이 얼마나 편한지 살짝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조금만 편해도 1,100만 원이면 이희문 씨에게 1,100만 원이 큰 돈이진 않으니까요. 충분히 거래를 시도할 만하긴 하네요. 어쨌건 독방 거래는 실패했고 이희문 씨는 그냥 출소했습니다. 결국 이희진 씨는 아직도 독방에 있다는 얘기죠. 이희진 씨가 이제 감옥에서 나올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요. 만약에 노역형 3년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진짜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나오기 전에 최대한 많은 컨텐츠, 이희진 씨 관련 컨텐츠를 빨리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다음은 아마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희진 씨는 정말 주식의 귀재일까? 그가 많이 팔았던 종목들의 현재 상황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네이처 리퍼블릭 이런 거는 한 10토막? 그 정도 났던 것 같아요. 네이처 리퍼블릭을 제일 많이 팔았던 종목입니다. 끝!